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가 오늘 제출됩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과를 소개한 뒤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소환 요건은 경남도 내 유권자의 10%인 26만 7,416명 이상 유효 서명을 해야 하고 도선관위의 유효 서명 확인 작업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서 벌어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은 내년 1월 22일까지 서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맹곤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3개 나전 임대아파트 건설 등 김해 현안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해시는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추진하는 3개 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내줘 김해시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위법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해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는 진례복합 레포트 사업도 추이가 주목되고 있고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도 재검토 지적에 일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택시가 휴대전화 가게에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가 신호 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이라도 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도로에 접한 가게에 택시가 돌진해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가게 안팎에서 서둘러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오전 6시쯤 김해시 안동공단 사거리 앞에서 영업용 택시가 신호 위반 차를 피하려다 이 가게로 돌진한 겁니다. 사고를 피하려던 택시는 가게 셔터문을 치고 들어간 충격으로 LPG 연료통이 새면서 불이 났습니다. 택시 운전자 70살 장모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승객 61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훅 나오다 박아버리더라고. 역차 피하면서 쿵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나오려고 그랬죠. 사고다 싶어가지고. 경찰은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을 해오던 차를 택시가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이 가게와 충돌하게 되었으며 불이 나서 운전자는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화면과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구 교실이 열렸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들이 둥글게 모여 준비 운동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굳은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공을 다룹니다. 공을 잡고 구르기도 하고 선수처럼 공을 몰고 드리블. 한 명씩 골문을 향해 슛을 날려봅니다. 끝에서였는데 3개를 맞아서 좋았어요. 신나게 축구를 즐긴 어린이들은 11개국 다문화 가정과 내국인 가정의 어린이들 80여 명.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 이민자와 내국인 가족을 초청해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1대1 친구 맺기를 하는 등 다름을 넘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친구들이랑 팀을 만들어 축구도 하고 이기니까 재밌어요. 축구 교실은 조광래 축구재단이 재능 기부를 해 어린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 이민자 가족과 내국인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도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상남도의 수산물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6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경상남도 수산물 수출액은 2012년 4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5억 2천만 달러로 성장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수산물 수출 증가세는 30%에 이릅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원물 위주 수출을 수출 특화형 가공수산식품으로 전환하고 일본에 집중됐던 수출도 중국 내륙과 유럽, 동남아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실제 크기의 모형을 설치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혼슈 지역에서 흑두루미가 유일하게 월동하는 야마구치현 슈난시 야시로 분지.
이곳에 일본 특별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불러들이기 위한 실제 크기의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인근 초등학생과 교사들은 모형 9개를 만들어 논에 들어가 모이를 쪼아먹는 것처럼 보이게 위치를 고정시켜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흑두루미 오세요라고 소리치며 겨울 철새가 날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去年が11話だったから今年は15話ぐらい来てほしいです 야마구치현 호우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별을 수확하는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6월 학교 근처 논에 심은 벼가 익자 벼베기에 나섰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농민의 도움을 받으며 낫을 사용해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벼를 뱄습니다. 올해 수확될 쌀의 양은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80kg 줄어들었습니다. 腰が痛くなったけどいい経験になります。順調に育ってくれて嬉しいです。ゆっくりと丁寧になります。 이번에 수확한 쌀은 초등학교에서 주먹밥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맛을 보고 급식으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11월도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주말보다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 6도, 밀양 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엔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면서 김해 17도, 창원 15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주말보다는 한층 포근해졌습니다. 진주 3도로 시작해 합천 14도, 산청 1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14도 선까지 오르겠고 비가 그친 뒤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1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거제시 능포동 인근 바다에서는 농어목 고급 어종인 길이 1.2m, 무게 33kg의 초대형 다금바리가 잡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지방자치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인구 20만에 대비한 강소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친필악보 석점이 독일 베를린에서 고향 통영으로 돌아옵니다. 통영시는 윤희상 선생이 생전에 작곡한 친필악보 석점을 유족으로부터 다음 달 건네받아 윤희상 기념관에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악보는 글리세 첼로 독주, 신라 등이며 통영시는 유족들과 협의해 윤 선생의 작곡 책상과 녹음 자료 등을 별도로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통영시의 화장 비율이 지난해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화장률 통계를 보면 통영은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95.2%가 화장을 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남해군과 사천시도 90%를 넘어 전국 5위권에 드는 등 경남은 평균 86%가 매장 대신 화장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 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화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